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시작은 야근하는 접니다. 저번 주에 야근이 좀 많아가지고 뜨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근할 때 뭐 하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찍어봤어요. 수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질문 받은 문제를 고민해 보기도 하고 문제 풀다가 살금살금 교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애를 깨우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얼른 퇴근해서 뜨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근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루디아얀에서 그 에일라 공방에서 팔던 애들을 팔잖아요. 그래서 글로레이스하고 뭐 베이비라마 이거를 공구를 하셨었고 이제 남은 수량을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피드를 보자마자 얼른 들어가서 샀죠. 글로레이스의 유용함을 알게 되고. 비싸요 근데. 이거밖에 안 했네. 이거보다 더 컸는데 이거보다 더 싼 가격에 샀던 것 같은데. 민트색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팝 레드색이 보이세요? 이 금색 반짝반짝이는 거? 예쁩니다 예쁩니다. 예쁩니다. 이 민트색도 금색이네요. 네, 금색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금색이에요. 반짝임이 보이셔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햇빛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민트색 꼭 사고 싶었고요. 빨간색도 꼭 사고 싶었어요. 아이보리도 하나 더 사둘걸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보리는 지금 잘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이보리를 지금 2개째 아이보리 콘사를 2개를 산 게 아니라 2개의 작품에다 썼거든요. 하나는 논나만미에다가 썼고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발렌타인 가디건에 아이보리를 합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 더 뜰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걸 다 쓰고 나면 언젠가 또 공부하시겠죠. 그때 아이보리를 다시 하나 쟁이려고 하고요. 요거 말고 모스 컬러인가 그 연두색 컬러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예뻐 보여서 나중에는 그것도 시도할 것 같긴 한데 예뻐요. 충동 구매하였습니다. 이게 합사할 때 진짜 좋더라고요. 이 은은한 아름다움.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카메라를 켰어요. 택배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빨리 퇴근했습니다. 남편 친구의 부인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커플로 라운딩을 다녀왔는데 엄청 추울 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했던 거에 비하면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핑크 물류도 있어서 사진도 찍고 또 산마을 도토리인가 하는 그 도토리 집에서 야무지게 챙겨 먹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렌타인 이제 좀 너무 지겨워요. 여러분들도 계속 같은 그림만 보니까 지겹지 않으신가요? 아, 저 소매 뜨다가 소매 줄임하는 데서 뭔가 권태기가 왔어요. 그래서 소매 뜨다가 멈춰놨어요. 그리고 저번 주는 뜨개를 하기가 싫었어요. 소매에서 멈추고 나니까. 그래서 하기가 싫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영상이 하나도 없죠.
이제 벌써 또 영상 올린 지 일주일이 다 돼가더라고요. 제가 2주에 한 번꼴로 올리고 있으니까. 근데 영상을 또 찍어야 되는데, 뜨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거에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원래 우리가 좀 뜨태기에 빠지면 소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품을 뜨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앵콜스에서 비니 키트 샀다고 했잖아요. 알리제 슈퍼라나? 요거 클래식 요걸로. 이거 실 되게 특이하네요. 생전 처음 본 아크릴 같은 느낌? 그래서 네, 이걸로 비닐을 뜨려고 해요. 흰색으로 뜨면 또 너무 환자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비니 떠보고 괜찮으면 제가 실 많이 샀잖아요. 볼실로. 트위드였나? 뭐 그거. 그래서 그걸로 비니 제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함뜨가 소품 함뜨이기도 한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뜨고 있어요. 뜨게 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뜨다가 보면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성이 되겠죠. 틈틈이 떠가지고 완성되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뭔가 지금 뜨기가 그만하고 싶다. 아니, 사실 주중에 뜨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뜨기에 대한 뜨태기? 네, 이게 뜨태기죠. 뜨태기가 와가지고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고민이에요. 방학을 할까? 저 마커 많은데 왜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굴러다니는 고무줄 끼워 넣습니다. 얘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한 코 고무단을 23cm 뜨는 거예요. 그냥 계속 뜨는 거겠죠. 네. 뭐 길이는 영상을 참고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키트 사니까 한 장짜리 kit장이 이렇게 인쇄가 돼 있는 한 장짜리 도안이거든요. 뭔가 간단하면서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끊임없이 거단을 하면 되고 하다가 이야기하면 제가 겉겉안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거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이 두 번 나온다거나 이러면 세트가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금방 마지막 할 때 겉안으로 딱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실수 없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저를 믿어 볼게요. 소품 짜잘짜잘한 거여도 실수 있어가지고 풀면 저는 또 하기 싫더라고요. 실수 없기를 바라며. 그래서 코 잡는 거 하고 첫 번째 탄 뜰 때는 영상을 안 켰어요. 괜히 또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다시 해야 되면 하기 싫을 것 같았어요. 어제 자기 전에 이제 남편이 책을 읽다가 저한테 본인이 읽었던 부분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줬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람이 화가 나는 건 그 순간에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난 건 나는 맞았고 너는 틀렸어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넣으려고 해봐야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00% 맞았을 리도 없고 또 상대가 100% 틀렸을 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일어난 일인데 내가 너무 나의 생각에 내 기준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쉽게 떨쳐버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한 번 더 그렇게 접근해 보기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유현준 건축가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도시문화 기행이었나? 제가 책을 침실에다가 두고 와가지고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학기마다 새 학기가 되면 도서관에 신청할 책 목록을 받아요. 학교 사서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 40권 가까이 책을 사고 싶었던 책, 읽고 싶었던 책들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새로 왔는데 미처 읽으러 갈 시간 혹은 빌리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뜨개도 해야지, 뭐, TV도 봐야 되지, 핸드폰도 해야 되지, 유튜브도 해야 되지, 인스타도 해야 되지, 골프도 해야 되지, 스피닝도 해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 그래서 잠깐 책 읽는 것에 소홀해져가지고 안 읽다가 며칠 전에 저번 주엔가 책을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읽고 있는데 이게 건축을 소개해 놓은 거라서 한 건물당 한 두세 페이지? 길지 않아요. 길지 않는데 읽을 때마다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글을 되게 알쓸별자에 나오셨던가요?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주제만 나오면 막 달라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했던 어떤 이 사람의 생각 같은 것들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읽으면서, 이 건물, 이 사람이 본 방법대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개한 방법대로 내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책 읽고 이것도 읽을 거예요. 인생의 10가지 생각? 여기 아래는 학교가 있어서 이거는 이 책 표지에 좋은 말들을 끌어안으며 살고 싶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좋은 말들을 끌어안으며 살고 싶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머리가 완전히 꽃밭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항상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진짜 참 화가 많이 나는, 화를 많이 내는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를 좀 되돌아보고 이제 올해가 끝나가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한 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상하게 말을 좀 버벅거리네요. 영상을 찍지 말라는 신의 계시인가 봐요. 그냥 너 혼자 차분히 조용히 보내라 이런 계시인가 봐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 너무 추웠어요. 저 그래서 되게 두꺼운 거 입었죠. 이 안에 목폴라도 엄청 두꺼우네요. 후리스 재질은 아닌데 그 기모가 있는 재질인가? 어, 기모가 있네요. 어쩐지 떳떳하더라. 기모가 있고 여기는 진짜 후리스예요. 제가 너무 멱살을 잡았네요. 그래서 그리고 코트는 그 무스탕 같은 그런 걸 입고 나갔어요. 전 추운 거 진짜 싫어요.
한 번 몸이 딱 차가워지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전까지는 잘 안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그 히터는 건조하기만 하고 완전히 그 난로하고 다르게 따뜻함이 몸속 깊이 들어온 건 아니라서 그래서 엄청 두껍게 입고 갔어요. 아침에 1도라던데요. 어제 날씨를 봤을 땐 밤사이에 눈이 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날씨였는데 이번 주 쭉 그러다가 수능날은 좀 따뜻하고 오후부터는 비가 꽤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저 이제 뜨개 하면서 알게 되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수험생의 보호자님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그 수험생이라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그 친구의 옆에 있는 가족들은 사실 진짜 힘들잖아요.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능 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예체능 같은 계열은 2월까지도 막 실기 시험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힘든 것 같던데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옆에서 다 챙겨주신 덕에 우리 아이들이 아마 시험 잘 볼 거예요. 도시락 메뉴 같은 거 정하셨어요? 덩달아서 긴장되실 것 같은데. 긴장돼서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힐 때 이런 거 잡고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무념무상으로 그냥 쭉 뜰 수 있는 거. 저는 올해 수능 감독을 안 해요. 수능 감독 진짜 힘들거든요. 시험 보는 수험생만 하겠냐마는 진짜 그만큼 긴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교실에서 봤던 애들하고 다를 바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잘 봤으면 좋겠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다 감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덩달아 긴장하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자세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다리도 너무 아프고 침 꼴딱 삼키는 것마저도 막 눈치 보여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막 콧물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킁킁대는 것도 괜히 신경 쓰이고. 아무튼 덩달아 긴장되고 힘든데 올해는 저는 수능 감독을 안 해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진짜 쪼끄매 보이네요. 아닌가? 아, 발렌타인 소매하다가 요거 하니까 마음의 평온을 얻었어요. 뜨개가 다시 좋아지고 있어. 저 분명 뜨개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거 코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코 잡은 지 20분도 채 안 지났는데 다시 뜨개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소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다음 영상 올렸을 때 아직 제 함뜨가 모집하고 있는 중일지 모르겠지만 제 함뜨 말고도 아마 겨울에 소품 함뜨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소품 혼자 떠도 상관없긴 한데 같이 뜨면 또 다른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새 제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있어요.
아, 되게 재밌었지. 맞아. 막 이러면서. 저는 뭔 대화를 하다가 지금 마무리가 덜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무념무상을 들어갔으니까 밀린 유튜브와 TV를 보면서 뜨려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독감 걸린 사람들 보니까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안 걸렸던 분들도 요즘 다시 걸리시는 것 같고요. 너무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목이 좀 아프다 싶으면 가글이 진짜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가글도 하시고요. 저도 잘 안 하지만 제 남편이 항상 저한테 하라고 하는 게 가글하고 스트레칭이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게요.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버버버버버벅 거리는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 찍을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꿈 꾸세요. 퇴근하고 와서 TV를 저렇게 열심히 보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보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제 비니 많이 자라지 않았나요? 분명히 월요일날 캐스트온 했는데. 귀엽네. 이게 일렁일렁 거리니까 예쁘다. 담양에 생추어리라는 카페가 있어요. 저희가 그 산소에 열심히 풀베로 다니고 할 때 담양 온천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담양 온천 옆에 있는 거라서 공사하는 내내 언제 오픈하지? 하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픈까지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가게 됐어요. 제가 다음날 수능날인데 감독을 안 하게 돼서 일찍 퇴근한 김에 남편하고 같이 파3 골프장에서 나인홀을 치고 그러고 나서 여기 들렸다가 집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요. 지금 이 부분의 포인트는 줄지 않는 저의 아메리카노? 제가 원래 음료를 진짜 빨리빨리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만 주구장창 먹고 음료는 저 한 몇 모금 마신 거지? 계속 남편이 제 음료를 같이 마셔주고 있죠. 눈이가 온다니. 첫눈이다. 안녕하세요. 저 나가려고 준비 다 했거든요. 근데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못 나가겠어. 이따가 장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옷은 다 입었지만 지금 막 모자도 썼고 장갑도 했고 양말도 진짜 두꺼운 거 신었고 하지만 그 어구도 신고 나가려고 했는데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감기 걸리고 싶지 않아요. 이따가 집에 있다가 너무 답답하면 그냥 진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카페만 가려고요. 네. 원래 오모트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돗바늘 없어가지고 사라졌는데 어디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 다 떴거든요. 돗바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한번 써볼까요? 머리를 짝 좀 해가지고. 야. 아직 빨래를 안 했는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돗바늘 마무리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 그 소품 함뜨용 비니는 아니고 그냥 제가 키트를 샀거든요. 앵콜스에서. 그리고 베이직 비니. 그래서 실이 요만큼 남았는데 하나 더 뜰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쪼꼬미용이라면 어쩌면 뜰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원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건 원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즘 좀 뜨기가 싫어졌었어요. 싫어졌다기보단 제가 원래 소매 뜨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통이어서 싫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냥 소매 뜨기를 싫어한 거였네요. 그래서 발렌타인 소매를 뜨다가 매단 줄이는데 걔가 막 그 바늘 비우기도 있고 그리고 요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코수가 살짝 들락날락 하는데, 그러면 바늘 코를 줄여나가는 단은 무늬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막 대충 했더니 코가 일정하게 줄어들지 않아서 모양이 좀 별로 이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일단 걔는 놔두고, 저 이렇게 모자 쓰고 있으면 이상하겠죠? 여기 실이 막 이렇게 덜러덩덜러덩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면 완성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작은 소품을 떠야겠다. 작은 소품을 떠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모자를 뜬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제가 원래 겨울에 머리가 따뜻해야 된다 생각해서 항상 밖에 나갈 때 비닐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산 건데 그냥 이마트 같은 데서 되게 저렴하게 산 거란 말이죠. 근데 잘 쓰고 다녔어요. 안에 이렇게 천이 있으니까 확실히 방풍도 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썼는데 제가 뜬 걸 또 쓰고 싶어가지고 전에 샀던 이 주황색 실로 쇼비니를 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전에 제가 뜨지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때 뜨지나님이 여행 갔다가 사오신 실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모자 비니로. 실이 살짝 제가 지금 뜬 실보다는 굵기는 한데 그래도 살짝 벌키하게 떠지지 않을까 이거보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떠보고 싶어요. 색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 생산을 들어갑니다. 그러려고요. 이 실은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속비니를 뜨려고 아까, 근데 이걸 한 겹으로 해야 되나 두 겹으로 해야 되나, 일단 두 겹으로 시도해 볼게요. 와, 색깔이 너무 예뻐.
스페이스가 아까워요. 안에서, 밖에서 하나, 안에서 하나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 좀 엉키지 않으려나? 근데 안에서 못 찾겠어요, 실. 못 살게 굴어야지. 안에 있는 애가 나올 수밖에 없게. 주황색 너무 예쁘다. 컬러 테라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에를 진짜 못 살게 굴었는데 안 나오네요. 오히려 더 엉키고 있는 걸까요? 그냥 아무거나 쭉 뽑으면 진짜 망할 것 같거든요. 오, 네 뭔가 나온 것 같아요. 뭉태기로 나오겠는데. 뭔가 엉킬 것 같은데. 두려운데요, 저 지금. 어쨌든 안에서 한 겹, 밖에서 한 겹 했고요. 이걸로 4mm로 한번 떠보려고요. 근데 4mm가 얘예요, 지금. 아, 저 이거 조립식이잖아요. 생각을 해라, 생각을. 이 코가 워낙 적어서 코가 빠져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이게 3mm예요. 60cm 케이블이 하나 더 있답니다. 좋아, 좋아. 저는 김대리님의 홈 쇼피니? 쇼피니를 뜨려고 하고요. 일반 성인 사이즈가 둘레 55에 3 사이즈래요. 그래서 그렇게 떠보려고요. 괜찮을까? 이렇게 하는 거? 안에서 하나, 밖에서 하나 꺼내는 거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생겼네요. 난장판이야. 한 겹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코를 잡고 올게요. 저 카메라 누르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켜졌어요. 제 카메라가 손바닥 같은 거 보이면 켜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한 겹으로 하고 있어요. 꼴이 이상하긴 하지만. 혹시 아파트 반대편에 뭐가 비쳐버리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어떡하지? 안 돼. 네, 이렇게 합시다. 제가 벽면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벽면으로 가고,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둬야겠어요. 혹시라도
뭐 보일 만한 거리나 이런 건 안 되지만 또 모르잖아요. 어제 눈이 진짜 꽤 많이 온 지역도 있나 봐요. 광주는 그렇게 많이 온 편은 아닌데 그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눈은 또 아니어서 첫눈이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퇴근하기 전에 오늘 눈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 지하주차장 경쟁이 엄청 나겠는데 했는데 제가 어제 그 방과후 수업이 8교시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칼퇴를 할 수가 있었어요. 5시 반에 수업이 끝나니까 집에 빨리 오면 6시 정도에는 올 수 있겠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지하주차장이 차기 시작할 거니까 자리가 있겠다 했는데 다행히 주차를 잘 했어요. 그래서 어찌나 뿌듯하던지. 그래서 오늘은 차를 쓰지 말고 주말에 걸어서 오모트를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진짜 막 중무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좀 이따가 잠깐 낮 시간에 햇빛이 좀 들면 그럼 움직여 봐야겠어요. 저 그렇지 않아도 장 보러 가야 되거든요. 자꾸 과자를 먹어대서 밀가루도 너무 많이 먹고 밀가루 음식을 그래서 좀 줄여보려고 뭐 반찬은 어차피 반찬 가게에서 사지만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밥을 다시 해먹기 시작했고 요즘 한참 또 안 해먹었거든요. 그리고 매 끼니 양상추 샐러드를 같이 먹고 있어서 근데 거기다 크래미 넣으면 너무 맛있으니까 크래미도 사러 가야 되고 그 맑은 순두부국 같은 게 먹고 싶더라고요. 양념 빨갛게 된 거 말고 깔끔한 거 고기 안 들어간 거 그래서 조개를 사던지 아니면 집에 그 육수팩은 많이 있거든요. 육수를 만들어 먹을 수는 만들어 먹기엔 좀 귀찮아서 육수팩 있으니까 그 육수팩 넣고 깔끔하게 달걀 넣고 순두부 넣고 파 넣고 해가지고 포만감 있으면서 든든 그 따뜻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국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끓여볼까 해요.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제 머리가 들어가겠죠? 두 겹으로 할 걸 그랬나? 두 겹은 살짝 두꺼워 보여서 두꺼우면 바늘 좀 키워야 되나 싶은데 게이지 안 내봐서 모헤어 같은 걸로는 두 겹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건 한 겹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떠보고 이게 테스트 떠보고 지켜봐야 되겠어요. 메비우스 띠가 되고 있지 않은지 자꾸 확인해야 돼. 매직 루프를 할 때 원통은 네, 잘 됐어요. 이 조금 했는데 너무 경쾌한 색이라 기분이 진짜 좋아지네요. 매직 루프 조금 쫌쫌다리 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한 번에 하려고 욕심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희 집은 12월 첫째 주에 김장한다던데 언제 김장하세요? 김장도 진짜 일이죠. 근데 저는 엄마가 다 준비하고 뭐 배추부터 시작해서 양념 다 준비하고 그냥 가서 그날 버무리고 거들기만 할 뿐이라서 특별히 힘든 건 없는데 그걸 준비해야 되는 엄마의 입장이신 분들은 이게 진짜 조금 하기도 뭐하잖아요. 안 먹는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잘 안 먹는다고 해서
있으면 또 유용하잖아요, 김치가. 저처럼 반찬을 다 사 먹는 게 아니니까. 저 이거 지금 무한 겉뜨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장을 뭘 봐야 되나. 이 영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있어. 무도 좀 살까 싶고. 이제 겨울이니까 무가 맛있어지는 철이잖아요. 그럼 오징어, 저는 오징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징어 묵국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끓일까. 아무튼 이따가 낮에 좀 햇빛이 비쳐야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 주황색 생각해보니까 처음 뜨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털날림이 살짝 있네요.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서. 털날림이 좀 있긴 한데 실이 예쁘니까 또 봐줘야죠. 뭔가 제 기준에 주황색은 되게 웜톤이어서 저는 또 그렇게 웜한 컬러는 잘 안 어울린 립스틱 같은 거 바를 때 주황색 립스틱은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말린 장미 컬러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 립스틱이 아니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이게 내 얼굴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이마를 덮는 비니가 좋아요. 근데 숏비니는 이거보다 좀 짧잖아요. 좀 요즘 스타일 이렇게 올라오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여서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요거 숏비니 하나만 떠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요 지금 뜨진아님한테 받은 건 그냥 그 베이직, 제가 키트 샀던 요 베이직 비니처럼 그냥 뜰까 싶어요. 이제 어느 정도 떴으니까 매직 루프 안 하고 원통으로 떠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바늘 세트가 이 타쿠미였나? 얘 뭐지? 얘 이름 뭐였지? 히아이야. 타쿠미 아니고 히아이야. 요 히아이야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500원짜리 그 1000원짜리 이 뜨개방에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썼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다른 거 어떤 이거보다 더 저렴한 세트를 샀어도 잘 썼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뜨개방에서 파는 줄바늘도 괜찮은 건 진짜 괜찮거든요. 줄이 상당히 부드럽고. 근데 안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가끔 보면 깝깝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해가지고 제 손이 지금 호강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아까 밖에서 한 겹, 안에서 한 겹 한다고 밖에 걸 꺼내놔서 굴러다니면서 자꾸 난리가 생기니까 다시 얘기해요. 밖에 거를 한번 감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아이아가 좋다 좋다 이야기를 해서 이게 최애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케이스가 최애라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스틸과는 다른 가벼움의 느낌? 그리고 스틸의 쨍쨍쨍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특별히 거슬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안 나니까 안 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구나.
그 소리가 이제서야 인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 이거 뜰 때, 스틸로 뜰 때는 항상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있었지. 이런 깨달음을. 되게 부드럽고, 가볍고, 그리고 이 연결 부위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줄도 마음에 들고, 그렇네요. 제가 치아오고 포르테를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생각하지만 저는 비교군이 없어요. 다른 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바늘도 마찬가지죠. 비교군이 없어요. 다른 거 안 써봐서. 그냥 좋네요. 바늘은 진짜 취향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히아히아를 괜찮다고 하시니까 아마 괜찮은 것 같죠? 저한테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인스타 피드 보니까 오모트 사장님 생강을 엄청 하고 막 유자 같은 것도 박스로 이렇게 준비하셨던데 가서 생강라떼 먹고 싶은데 제가 손발이 좀 차가운 편이었는데 생강으로 몸이 따뜻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생강을 정말 겨울에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했었냐면 그 같이 근무하던 어떤 여자 선생님이 책을 읽었대요. 일본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홍차하고 마스코바도하고 생강하고 이렇게 같이 마시면 몸이 진짜 건강해진다 같은 그런 책이었나 봐요. 저는 그 책을 안 읽어서 내용은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학년실에 여자 선생님이 3명이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딱 금요일 1교시가 3시만 비어있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수업을 가시고 그래서 3시 그러면 금요일 1교시는 항상 티타임을 갖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생강 홍차를 전수 받았죠. 그냥 집에서 생강 날 때 생강을 강판에 갈아요, 그냥. 뭐 도구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강판에 갈고 그 강판에 간 거를 그대로 홍차를 우리면서 그 홍차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달기는 마스코바도 비정제 설탕이죠. 그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한 스푼, 뭐 반 스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저는 적당히 넣거든요. 근데 그렇게 6개월 이상을 뭐 금요일만 마신 게 아니라 매일 마셨죠. 이제 같이 티타임을 즐기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나머지는 그냥 각자 이렇게 타서 마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손발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저한테 맞나 봐요, 생강이. 그래서 그 이후로 손발 찬 사람만 보면 무슨 건강 전도사처럼 생강 홍차 마셔봐. 그거 진짜 효과 짱이야. 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예전에 오모트 갔을 때도 생강청으로 생강차 같은 것은 파시거든요. 근데 생강 라떼는 메뉴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유 거품하고 생강청만 있으면 생강 라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 마셨었는데 이제 아마 곧 정식 메뉴처럼 메뉴 개발하셔가 연구하셔가지고 생강 라떼 같은 것도 내고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마셔야 되는데 지금이 10시 50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오모트 가려고 8시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추워 보여서 못 나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래도 하루에 가장 따뜻할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무념무상을 뜨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잠깐 외출을 해봐야겠어요. 나가서 돗바늘 빌려가지고 요 모자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는 길에 장도 봐오고 반찬 가게 4시에
닫았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돌아올 거니까. 이 홈스펀 쇼핑인가? 얘는 겹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10 몇 cm를 떠야 돼요. 이렇게 한 14cm를 떠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겹단 합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거의 바로 한 10도 몇 단 뜨고 바로 줄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그 스피닝 실의 굵기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근데 비닐을 뜨면 뜰수록 그걸로 이 비닐을 떠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직 하나도 세탁을 안 했는데, 타레로만 만들어 놓고 막 이랬는데 세탁을 해서 조만간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그 스피닝 단카가 이제 사람이 좀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혹시 스피닝에 관심이 있으시고 스피닝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혼자 하고 계시다면 네이버 카페가 생겼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니까 URL은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스피닝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초보이고, 사실 저보다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스피닝에 쏟고 계셔가지고 저는 그냥 쪼무레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크라벨리라는 그 외국 분한테 스피닝 샀던 거 기억나세요? 끝없이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 스피닝? 그 스피닝 사장님이 한국 스피너들한테 주문처럼 받으셔가지고 도자기 볼로 된 스피닝을 어제 10시에 올리셨거든요. 근데 몇 개 올리셨지? 한 10개 올리셨는데 다 품절 바로. 왜냐하면 저희끼리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개수만큼 했기 때문에. 근데 저 고백할 거 있어요. 누군가 못 사셨을 거예요. 제가 2개 사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모임 할 때 이게 넘버 원이어서 마음속에 1번이었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드릴게요. 아니, 원래 제 마음속에 넘버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마지막에 업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안 나올 줄 알고 사버린 거죠. 근데 올라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또 사버렸죠. 아마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좀 더 길이가 긴, 저희가 20cm 혹은 21cm, 19cm짜리의 스핀들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25cm, 27cm짜리 스핀들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도자기가 볼이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 짧은 스타일의 스핀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포기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제가 사버려서 하나를 못 사셨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제 1월 달에 겨울방학 돼서 휴가로 또 서울을 가면 그때 다 만나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스피닝 단카방에 계신 분들과도 만나고 싶거든요. 그때 제가 챙겨갈게요. 그래서 그거 제 마음속 넘버 원이었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양도할게요. 욕심껏 사버린 저를 용서하세요. 뜨면서 보니까 좀 너무 큰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근데 겹단으로 뜨면 좀 더 작아지겠죠.
완성되기 전까지는 알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라고 이렇게 계속 한 줄 한 줄 뜨면서 클까? 작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웃기네요. 여러분, 제 소품 함뜨는 20일까지 모집인 거 알고 계시죠? 저희 막 미리 신청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벌써 채팅방은 열어져 있거든요. 근데 바라클라바 5개 뜨신다는 분, 요 쇼핀이 3개 뜨고 뭐 숄 뜨신다는 분, 대량 생산을 하시려나 봐요. 딱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라서요. 나한테 주는 선물이든 남한테 주는 선물이든 기간은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함뜨는 안 해봤지만 올 겨울 소품을 뜰 겁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DM 보내주세요. 언제든지 아니다. 20일까지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같이 해요. 함께 해주시면 매우 영광일 것 같아요. 어머, 카메라 켠지 또 25분이 넘었네요. 요즘은 제가 이상하게 좀 정신이 없는지 뜨개를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안 찍는 거예요. 그래서 2주의 간격도 상당히 짧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 꼴로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간격을 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뜨개가 안 모일 때는 한 3주에 한 번 하고 뜨개가 또 모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거에 너무 얽매여서 진행하면 이 찍고 뜨고 소통하고 하는 게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실 유튜브는 꾸준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여기서 흥미가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이 영상이 2주 간격이 아니라 3주 간격에 해당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몰라요. 이렇게 말해놓고 2주 간격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말은 제가 추울 것 같으니까 골프도 안 잡았고 남편 당직이어가지고 집에 없으니까 뜨개를 끊임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영상 하나도 못 찍었지만 주말에 이틀 동안 찍은 걸로도 충분히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3주에 한 번 만나요 라고 말한 것이 무색하게 바로 이번 주에 올릴 수도 있어요. 어디 사는 게 계획대로 되나요? 저는 여기까지 뜨고 오모토 얼른 한번 갔다 올게요. 가서 카메라 켤 수 있으면 카메라 켜고요. 아니면 갔다 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요.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뜨개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세요. 저희는 또 만나요. 오모트에서 돗바늘을 빌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생강라떼를 마시면서 열심히 뜨개를 하다가 왔어요.
갔더니 오랜만에 오셨다는 분이 또 제가 자주 만나는 분이 계시길래 같이 뜨다가 수다도 떨고 사장님이 새로 메뉴로 생각하고 있는 요거트까지 야무지게 얻어먹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모트 가서 하하 완성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벌써 요만큼 자랐어요. 많이 자랐죠. 요거는 쇼핑이를 뜨고 있고요. 그 김대리님의 홈스펀 쇼핑이 이건 이렇게 이렇게 접는 거겠죠? 이렇게 아니 겹단이 되는 그래서 14cm를 떠야 돼요. 아직 12cm 정도 떴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얼른 떠야 되죠. 아까 돗바늘 없어가지고 오모트 가서 돗바늘 빌려가지고 다이소 들렸어야 되는데 그 오모트 갔다가 오는 동선에 다이소는 없어요. 조금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좀 귀찮아서 일단 아직 안 샀어요. 내일 다이소를 가던지 하려고요. 가방은 문어발 가방. 이거 저희 그 함뜨 하다가 보니까 더 친해지게 된 광주 분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걸 사셨는데 이게 아마 제나니트님?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나온제나? 제나니츠? 이 분이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문어 모양으로 틴 케이스도 하시고 가방도 가끔 만드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주문하셨는데 광주 모임 분들하고 나눠 가지시라고 몇 개를 더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난 사람이 임자라고 저 가방 해가지고 가방을 겟했습니다. 저는 오모트 갈 때도 걸어 다니고 하니까 근데 가방이 진짜 커가지고 이것저것 담아서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저 너무 따뜻하게 입고 가서 추울 거라고 진짜 겁먹고 갔는데 가는 길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덥기만 한 거예요. 제가 한참 아까 생강 이야기를 하다 갔잖아요. 가서 생강청에 스팀 밀크 하고 이에 시나몬 파우더 이렇게 뿌려진 생강 라떼를 먹었는데 제가 생강 홍차를 먹을 때는 그냥 진짜 생강 센거 조리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거를 갈아서 강판에 갈아서 그대로 홍차에다 퐁당 빠뜨리고 마스코바도 한 스푼 이렇게 넣어서 마셨던 거라 생강의 단맛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건 생강청에다가 우유를 한 거라서 생강 자체가 덜 맵더라고요. 안 매웠어요. 달았어요. 맛있었어요. 그래서 생강까지 전부 다 씹어 먹고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제가 생강 씹어 먹는 거 보고 그분은 생강 라떼 말고 생강 차를 시키셨는데 생강 드셨다가 매운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강의 매운맛에 이미 익숙해져 있나 봐요. 생각보다 상당히 달았어서 은은한 단맛? 생강청을 아마 꿀로 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모트가 저는 매우 든든하게 먹고 신제품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요거트까지 야무지게 시식인지 배를 채우는 건지 알 수 없게 야무지게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모트에 프린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나무님의 아미티의 쇼를 구매를 했어요. 도안을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컬러로 뽑아왔어요. 제 함뜨를 20일부터 시작하는 소품 함뜨는 저는 쇼피니하고 그리고 쇼라고 이렇게 뜨려고요. 아, 이렇게 발렌타인이 문어발로 남게 될 것만 같은데 차분히 소매도 떠봐야죠. 소매, 카라, 버튼밴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함뜨 기간은 끝나겠지만 제가 그 무늬 함뜨, 세상의 모든 무늬 모여라 함뜨, 그래 줄여서 세모무라고 불렀던 함뜨는 이번 달 말일까지거든요. 11월 30일까지. 근데 그 안에는 저는 죽어도 못 끝낼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캐스톤 자체를 거의 9월부터 함뜨가 시작됐는데 10월 넘어서 했거든요. 늦게도 캐스톤을 하긴 했지만 저보다 늦게 캐스톤 하셔놓고 더 빨리 끝난 분도 있거든요. 발렌타인을. 근데 저는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비닐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좀 옷을 뜨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새로운 거 캐스톤 하지 않고 벌려놓은 발렌타인과 그 다음에 몸통까지만 떠놓고 또 소매가 있는 제 에이프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뜨면서 올해를 마감해 볼까 해요. 작년 10월, 11월경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해서 딱 1년이 완전히 가득 차서 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걸로 뭐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걸 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함께 쪼잘쪼잘거리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뭐 그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제게도 오네요. 구독자분들이 500명이 돼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거 한 코 한 코 뜨는 그 과정에 내 영상도 함께 봐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더 잘해야 되나 싶다가도 제가 뭘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걸로 특별히 뜨개를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뜨개 하면서 혼자 망해가지고 푸르시오 하고 다시 뜨고 예쁜 실 샀다고 혼자 신나가지고 자랑하고 그냥 그저 그런 영상들의 모임이어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더 잘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조금이라도 더 듣기 편하시게 더 보기 편하시게 영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많이 생각하면서 찍을게요. 여러분 어깨 아픈 시간이 왔어요? 어깨 좀 돌려주세요. 갑자기 좀 무서운가요? 어깨만 돌려다니는 거? 어깨도 좀 고개도 좀 돌리시고요. 우리 스트레칭 타임을 좀 가져요.
저번 영상 이후로 간간히 눈 운동하고 계시나요? 눈 운동도 하셔야 돼요. 손목 운동도 하셔야 되고. 우리 길게 길게 뜨게 해야 되는데. 뭔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제일 서럽잖아요. 말 나온 김에 눈 운동도 한번 할까요? 눈 감고 천장 쳐다봤다가 오른쪽으로 슬슬 돌려가지고 바닥도 보고요. 왼쪽으로 돌려서 다시 하늘을 봐요. 반대로 날까요? 위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이렇게만 돌려도 시원한 걸. 거의 다 뜬 것 같은데. (13cm인가) (14cm인가) 모르겠어요. (14cm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해봅시다. 저는 이 코 집어 올리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라인을 제대로 집었나? 잘 집어볼게요. 가로선. V자 아래 가로선을 주우라고 그랬어요. 오호.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뭘 주운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저 지금? 하늘을 건너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이 코 주워가지고 하는 과정을 하나도 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니까 저 일단 이거 격단 만들고 그리고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합쳐 왔어요. 너무 큰데? 저 헐렁손이라서 그럴까요? 더 작은 사이즈, 그 애기 건데. 3mm 말고 3.5로 또 써야 되나 싶은데, 아무리 봐도 큰데. 모르겠네요. 이게 크면 또 안 예쁘잖아요. 나 오늘 하루 종일 떴는데 이거. 크면 안 되는데.
아, 모르겠어요. 색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 모자 못 쓸 것 같은데요, 저. 아, 나의 시간이 날아가는 건가, 이렇게? 음, 일단, 네, 겹단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17단을 뜨고, 그리고 줄임을 들어가면 돼요. 일단 뜰게요. 크든 일단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보고, 너무 크다 싶으면, 아빠 일하실 때, 아빠한테 씌워보고 아빠가 맞으면 아빠 일하실 때 쓰라고 드리고 아니면 이제 풀어야죠. 풀어서 바늘을 바꾸고 해봐야죠. 네. 맞았으면 좋겠네요. 제 머리도 원래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남들보다 엄청나게 작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즈를 뜨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두렵네요. 예쁜 실을 버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저는 꼭 이걸 풀러서 쓰고 싶은데 얘가 상당히 이렇게 생긴 실이잖아요. 풀면 얘네가 막 뜯기고 안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 한 단을 떴는데 세면 귀찮으니까 단수 체크링을 할게요. 너무 큰데.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번 편에는 안 될 것 같고 다다음 주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이 아이의 운명을 보시게 될 거예요. 얘를 프루시오를 했는지 프루시오를 하지 않고 쓸 수 있는지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일에 캐스트온을 하려고 했는데 못 참고 해버렸어요. 아미티의 숄이고요. 블랙입니다. 예쁘죠? 뭐 보여주거나 예쁘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예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모트 사장님이 이걸로 뜨셨어요. 이게 뭐냐면 라쿤럭스예요. 이제 루디아얀에서 라쿤럭스를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파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근데 거기서 블랙을 샀는데 금사여서 좀 너무 과한가 싶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과한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전혀 반짝이는 거 모르실 것 같고 가까이 보면 엄청 자글자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버블도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버블을 일부러 작게 했어요. 5코 해서 5코 잡고 안뜨기 한 번 하고 그리고 겉뜨기 할 때 제 마음대로 그냥 2코 가운데 1코, 2코 이렇게를 모아뜨기 했어요. 2코 모으고 1코 그냥 겉뜨기 하고 2코 모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세 코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려서 세뜨기 안 뜨기, 세 코 안 뜨기 한번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 코는 그냥 걸러뜨고 두 코는 모아뜨기 한 다음에 그 걸러뜨기 한 코로 이렇게 덮어씌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짜잘짜잘하게 조그만 이렇게 방울을 했는데, 이게 검정색이니까 방울이 있는지 없는지 잘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방울을 다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예뻐. 어떡하죠? 이거는 제가 내만소 함뜨 20일까지 모집하고 있는 내가 만든 소품 함뜨에 엄마 드리려고, 제가 지금 내가 만들어서 선물하자 함뜨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나한테 하는 선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선물은 요 쇼핀인데, 여러분들 쇼핀이 많이 뜨셨죠? 쇼핀이가 원래 이렇게 좀 큰가요? 제가 게이지를 안 내보고 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한 겹이라서 그런가? 너무 커요. 머리가 하나 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본거지 형태도 아니고 머리에 얹는 형태인데 이만큼이나 큰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겹단도 다 했고, 그리고 나서 세 단을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17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줄임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금방 끝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머리에는 못 쓸 것 같아서 지금 잠깐 멈췄어요. 풀려면 빨리 판단을 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잠깐 멈췄고, 원래 이걸 다 끝낸 다음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재밌게 시작해가지고 정신없이 뜨고 있고요. 검정색이라 밤에 안 보일까봐 이렇게 스탠드 스탠드를 두고 그 바로 아래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종이 도안으로 어제 뽑아왔는데 또 요거 이용해가지고 한 줄씩 한 줄씩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 가면서,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여러분. 오늘 날씨는 괜찮아 보이네요.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아직 머리도 안 감았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씻고 나가봐도 되겠다 싶은, 하늘이 맑고 찬바람이 없어 보이는 날이에요. 겉단이 짝수단이어서 살짝, 저는 겉단이 홀수로 써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왠지 그래요. 그 느낌상. 근데 겉단이 짝수단이어서 할 때마다 다시 도안을 보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호가 이렇게 꼬아서 하는 그런 기호여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꼬아뜨기로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늘림이. 근데 그냥 적당히 제가 알고 있는 M1R과 M1L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을 일단 겉에 네 코는 그냥 겉뜨기거든요. 오, 일단은 끝까지 겉뜨기인가 봐요. 이걸 하면서 혹시 바늘이 너무 검정색이 돼버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이 실이 막 묻어나고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저번 주에 갑자기 춥더니, 그리고 비도 오고 눈도 왔잖아요. 근데 지금 햇빛 나는 거 보니까 이번 주는 조금 또 따뜻할 건가 봐요. 우리가 어릴 때는 사실 일기예보를 안 보잖아요, 잘. 엄마가 항상 봐주잖아요.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챙겨가라 라든지, 오늘 춥다 외투 잘 챙겨 입어라 라든지. 근데 이제는 뭐 하면 이번 주 일기예보를 당장 내일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일기예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항상 보고, 일기예보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도 항상 거기에 매여 있고, 레이더 영상 또 보잖아요, 막. 그래서 저도 항상 종례할 때
내일 몇 도까지 떨어지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와라.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아, 내가 이제 이런 나이가 됐구나. 일기예보를 챙기는 나이가 됐구나. 그리고 골프 시작한 이후로 더 집착해요, 날씨에. 아,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걷기를 하는 바람에 중간에 늘림을 해야 되는데, 이 단은 계속 무늬 없이 걷기다 해가지고 안심하고 쭉쭉 떠버렸네요. 잠깐 풀까요? 다행이다. 이 단 끝까지 가기 전에 눈치채가지고 다음 단으로 넘어갔는데 눈치채지 않고, 얘가 중심코가 있는데 중심코 양쪽에서 늘려야 되거든요. 시작할 때도 늘리고 중심코 양쪽에서도 늘리는데 제가 그 중심코를 그냥 지나쳐 와버렸네요. 저는 숄은 처음 뜨지 않나 싶은데요. 그 스카프 넘버 원을 조그마한 손수건 사이즈 말고 조금 더 크게 큰 사이즈? 그게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반다나처럼 작은 거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있고, 그래서 그거를 떠가지고 엄마를 드렸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색깔이 예뻐가지고 떴었는데 막상 되게 현란해요. 보라색 좀 들어가고 막 이래서, 그래서 엄마가 옷에 매칭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작은 소피 스카프 같은 얇은 거였으면 아무 때나 목에 걸치기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근무하실 때 외투를 입고 있기에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안 입고 있기엔 또 춥고, 그럼 결국 베스트를 입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후리스나 뭐 경량 패딩 같은 거 입어야 되니까 어깨에 걸치고 있으면 이거 진짜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오모트 사장님이 떴을 때 이거 진짜 예쁜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블랙이라서 어디든 받쳐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반짝거리니까 이게 좀 포멀한 자리에도 가지고 가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할머니한테 떠드린 여름 니트, 엄마한테 지금 이거 뜨고 있는 이거 숄, 그래서 제가 그 코반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아빠한테 모자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빠가 헌팅캡 같은 종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직구에서 쓰시는 모자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빠 그 베스트나 니트 하나 떠드리고 싶은데, 아마 저는 팔뜨기 실업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니까 아빠 거를 베스트를 뜨지 않을까. 저희 아빠가 정원을 가꾸는 게 취미셔가지고 항상 밖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몸통이 따뜻하면 일할 때 훨씬 더 옷을 덜 입어도 되니까 그런 걸 하나 떠볼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저희 항상 뭘 뜰지 계획은 많잖아요. 그걸 다 실행하지 못할 뿐이지.
남자 거 민무늬로 되어 있는 걸로 베스트 괜찮은 거 있으면 도안 추천해 주세요. 내년에 제가 아마 뜰 거예요. 음, 예쁘다. 하하. 금방 저는 46단을 떴어요. 현재 47단짜리고요. (47단은) 전부 겉뜨기네요. 늘림 없이. 네. 지금 햇살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너무 눈부시고 얼굴에 선크림이 지금 안 발라져 있는 상태라서 그 커튼을 다 쳐놨는데 지금 나들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연말 선물 공장 뭐 돌리고 계세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남한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 거 뜨기에도 뜨개줄이 빡빡 하잖아요. 그것도 다 못 뜨고, 그리고 또 새로 뜨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막 문어발이 몇 개가 되잖아요. 근데 또 연말에는 작은 소품 같은 거 많이 뜨게 되잖아요. 여름에 가방 같은 거 많이 뜨지 않나요? 코바늘로? 여름에는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울을 막 계속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코바늘을 슬슬 잡는 것 같아요. 올해는 유독 사람들이 어프도 그렇고 다양한 여름실들로 그 열매달 이틀의 여름 정원인가 뭐 이런, 전 열매달 이틀 실을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다양한 여름실들이 나오면서 올해 진짜 여름 뜨개를 사람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은 게 뭔가 도안이 훨씬 풍성해졌어요. 한국 작가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지 가을인데도 한참 아직 여름 뜨개를 끝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름에 덥고 하니까 네, 소품도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코바늘로 뜬 모자 있잖아요. 모자나 아니면 가방 이런 거 뜨는데 겨울도 이제 겨울쯤 되면 1년 내내 열심히 뜨개를 하다가 보면 살짝 질리기도 해요. 지치기도 하고.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여름에 퍼설퍼설하고 촉촉함이 없는 여름 실로 뜨개를 하다가 양양한 실을 딱 잡아가지고 오는 그 쫀득쫀득함에 갑자기 빠져서 가을 겨울에 막 뜨개를 달린단 말이죠. 그렇게 달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문어발도 생기고 F5가 다 나오지 않는데 팔은 아직 안 달려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지치죠. 손목도 한계가 있고 계속 보는 이 허리도 막 어깨도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 쉴까?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저는 양말을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쇼를 떠보네요. 이제 40 몇 단 하는데 벌써 마음에 들어요. 이 코가 총 몇 코가 되려나? 이게 블로킹 하면 진짜 크대요. 블로킹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 그냥 요가 매트에다가 제가 안 쓴 요가 매트 얇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핀 꽂아서 최대한 펼쳐 보려고요. 전체를 다 꽂을 순 없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꽂아 보려고요. 오,
48단은 늘림이 없네요. 바늘 비우기가 있을 뿐이네요. 그래도 이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조용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끝까지, 이 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늘 비우고 모아뜨고, 바늘 비우고 모아뜨고 이네요. 집중해야겠어. 그래도 이런저런 모양이 섞인 게 아니라 두 개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나마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몰라요. 아마 영상 편집할 때 이때 제가 막 배속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배속으로 편집이 되어 있다, 그럼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뜨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엄마가 그 우엉을 누가 키운 거를 줬다고 하면서 한 3대, 길쭉한 거 3대쯤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엉으로 뭘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우엉 볶음을 소고기 소보로하고 이렇게 만들 건지, 아니면 우엉을 길게 채 썰어 가지고 소고기 이렇게 말아 가지고 하는 결국 소고기가 빠지지 않는데 소고기 마리를 만들지, 우엉 밥도 할 건데 혹시 즐겨 해 드시는 우엉 메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세대니까 둘이서 먹기에는 이것저것 다양한 메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들 저보다 살림꾼이시니까 제가 좀 배워갈게요. 영상 찍는다고 카메라에 대고 혼잣말 하는 거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수다 떨고 싶네요. 이야기하면서 수다 떠는 거 똑같은 거죠? 이야기하면서 뜨기 하고 싶네요. 그럼 이제 라이브 같은 걸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라이브는 더 못할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라이브는 자신이 없고. 계속 똑같은 모양이군요. 끝까지. 오케이. 이게 중심코를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똑같은 거 해도 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서 뭔가 한결 마음이 편해지긴 했어요. 제가 나무님 도안은 처음인데 진짜 친절하시네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친절한 느낌? 설명이 충분하고, 그리고 막 제가 도안을 그 줄임이나 이런 것, 일본식 표기 방법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일본식 표기 방법이 아니어서 막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가운데 바 있어가지고 4, 바 1, 3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 그럼 그게 뭐 몇 단마다 몇 코를 뭐 이런 식의 뭐가 이렇게 규칙이 있던데,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뭔가 그래요. 근데 기본적인 도안은 대충은 볼 줄 알거든요.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보니까 여기 서술도 있고요. 서술과 기호도안이 같이 있고, 그리고 그림에서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야 하고 한쪽 끝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니까 훨씬 보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장수가 그만큼 많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것도 한번 떠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이제 너무 조금 떴으면서 이 도안에 대해서 좋다 만다 평하기가 어렵긴 한데,
지금 47단을 뜨고 48단을 뜨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작할 때 코를 줍는 방법이 새로웠는데, 코를 만드는 방법이 내 코만 만들고 나서 옆에서 이렇게 마치 코바늘에서 코를 이렇게 끌어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웠는데, 그 과정을 전부 사진으로 넣어주셔서 옆에서 설명을 듣는 것 같았어요. 저 요즘 디테일도 너무 약한 것 같고, 제가 대충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완성해 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제 제가 떼개를 조금 해봤다고 그런 완성도에 신경이 쓰일 때가 되긴 했나 봐요. 그래서 보그나 뭐 보그 아니더라도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어떠한 자격증 같은 것을 갖춘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배워야 되나, 그러면 이 갈증이 좀 해소가 될까, 이 엉망으로 뜨고 있는 것에 대한 갈증이 좀 해소가 될까, 이렇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을 낼 수는 없어요. 더 낼 수는 없는데,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이것도 핑계죠. 시간이 여유가 있든 없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감당이 안 되고요. 어쨌든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뭔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연할 수 있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에요. 수학으로 치면 공식만 안다고 하면 활용을 할 수 없거든요. 이해를 해야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드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벗어난 거죠. 완전히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9등급이 벗어난 거죠, 이제. 그래서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일단 4등급은 하고 싶다. 4등급이 공부를 안 하는 등급은 아니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유형을 적용을 못하는 등급이잖아요. 거의 평균이니까. 5등급, 4등급이. 그래서 평균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욕심이 들기 시작했죠. 자기가 한 거 보고 이렇게 예쁘다고 자꾸 반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근데 봐도 봐도 예쁜데요. 호호. 이 아미티에가 숄만 있는 게 아니라 옷도 있죠. 그쵸? 예쁜데 이거. 함께 하실까요? 저는 잘했는지 코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심코가 여기 있고 양쪽으로 몇 코씩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점심을 먹고 씻고 나가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책을 읽으려고요. 제가 요즘 이 책에 완전 빠져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말했나요? 학교 이름이 있어가지고 여긴 가릴게요. 이거 제가 원래 건물을 보는 걸 좋아해요. 신혼여행 갔을 때도 그 구시가지 같은 느낌의 오래된 건물들 구경하고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막 책에 이 건물이 왜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어떤 포인트를 보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다 보니까
비하인드를 듣는 거잖아요. 아니죠. 비하인드를 듣는 건 아니야. 그냥 이것의 의도를 듣고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서 보고 싶고. 그래서 이 책을 챕터별로 전부 낱낱이 찢어가지고 그래서 여행 갈 때 가지고 가서 방문하기 전에 보고 방문을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껴 읽고 있어요. 요거 남았거든요, 지금. 이만큼 남았는데 이렇게 챕터가 총 3챕터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챕터당 몇 개씩 건물이 있지? 총 30건물이 소개돼 있어요. 30개의 건축물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그 전에 알쓸범 별작 같은 거에도 나왔었는데 미국의 베트남 전쟁 재앙 군인 기념관 이 공간이 V자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경사로를 따라서 내려가면 벽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이름들이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올 때는 다시 경사로가 내려갔으니까 나올 때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읽으니까 또 가고 싶고 그때 그 프로그램에서 9.11 테러 추모 기념관에 대한 설명도 들었었는데 그거 들으면서도 듣고 나서 진짜 가보고 싶다. 이 설명을 거기서 느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건축물도 너무 많고 여기 막 와이너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택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를 일반인한테 다 볼 수 있게 개방을 해 놨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이나 이런 게 써져 있겠지 하면서 주소도 적혀져 있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고 싶다. 아무튼 지금 요즘 너무 빠져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제 동아리 때문에 제가 환경 동아리 하고 있어서 동아리 때문에 읽고 있는데 관리비 읽고 있는데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깝깝하죠, 환경 이야기는. 실사면 안 되는데 맨날 반성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제가 자꾸 밖에서 뭘 사 먹게 되더라고요, 또 최근에. 그래서 좀 더 식단을 기후에 맞춰서 식습관을 좀 더 바꿔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레시피가 나와 있고 한 책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파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뭐 동물성 단백질이 어쩌고 단백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책이어서 읽고 있는데 막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요건 너무 재밌어요. 읽으면서 우리 애들한테 다 건축학과 가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건축이야말로 진짜 수학과 인문과 공과대학의 모든 것이 집대성되어 있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은 건물들도 많고. 아무튼 잠깐 지금 빠져 있답니다. 저는 또 글 잘 쓰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제 저 과목이 수학이에요. 생기부를 쓰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국어나 영어 선생님들은 금방 뚝딱 글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 정말 간결해져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애의 글이 더 길어지고 막 짜맞춰서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 결과로 진짜 칭찬하고 싶은 애는 잘했다 말고 더 쓸 수 있는 말이 있나? 막 이 아이는 진짜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글 잘 쓰는 사람들에 대한 그 동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유한준 이 건축가님의 책을 한 두세 권 읽었는데 되게 읽기 쉽게 적혀져 있고 재밌어요. 제 관심 분야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너무 부럽다. 근데 그 알쓸 신잡, 알쓸별잡인가 거기 나오셨던 분들의 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오시는 거겠죠. 심채경 박사님 글도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겠죠. 나만 재밌게 읽은 게 아니겠죠. 글 잘 쓰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잘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왜 수학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과고 진짜 온전히 점수 맞춰서 갔다고 해. 맞아요. 그렇게 갔어요, 저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고 근데 대학 가니까 좀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수학보다는 좀 더 재미를 찾을 수 있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수학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걸이라든지 혹은 진짜 막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냥 쭉 직업을 했기 때문에 평타 이상을 치고 있을 뿐이지 수학자 같은 사람도 아니고 수학을 정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수학을 아주 잘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애들이 막히는 부분을 살짝 더 긁어줄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건드려 볼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는 좀 더 특화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국어 잘하고 언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동경이 진짜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하고 싶은데 노력은 들이지 않아요. 얘들하고 똑같은 특성인데 저 영어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유튜브도 생활 영어 회화 500개 무한 반복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들으면 그 다음은 못 듣겠어. 안 들려요. 처음에는 좀 들어보려고 일을 하면서도 귀에 꽂고 하는데 역시 사람은 멀티는 안 되는 거니까. 지금도 보세요. 말하면서 손을 놓고 있잖아요. 처음에 몇 개는 좀 들리고 입으로 웅웅웅 거리면서 따라하기도 하는데 500개는 네. 그 영상만 아마 한 30일 보면 한 달을 보면 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시작하는데 30일을 못 봐요. 하루, 이틀 보고 말아요. 남편이 영어는 귀가 트여야 한다고 CNN을 저녁에 이제 제가 거의 10시에서 10시 반 이 정도면 저희 집은 취침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9시 반 정도 이제 자기 전에 CNN을 틀어놔요. 요즘 막 미국도 싸운다고 반지 빼고 막 하던데요. 국회의원들인 것 같아요. 아마 그림상. 그러지. 그러고 막 전쟁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되니까 단어도 진짜 기본적인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거의 사진으로 유추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생각난 김에 오늘도
오늘은 꼭 영상 한번 봐야겠네요. 영어. 아마 이러고 나면 유튜브 딱 켰을 때 검색 그 연관 영상 이런 거에 영어가 좀 회화가 연결되어서 떠 있지 않을까요? 가끔 그럴 때 있던데. 나 금방 검색을 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만 한 건데, 근데 그게 연관 검색에 이렇게, 그러지 뭐죠? 알고리즘에 떠 있으면 정말 소름 돋잖아요. 그러던데요. 또 모아지경으로 뜨다가 저 잘못 뜬 줄 알고 잠깐 쫄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앞면이라, 네, 맞아요. 계속 안 뜨게 하는 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파란색이니까 중심코에서는 겉뜨기 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중심코까지 그래도 몇 코 남았냐면 6코 정도 남았으니까 뜨면서 확인할게요. 제가 지금 침대에서 움직인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수다를 엄청 떨었네요. 혼자 지금 카메라 40분이 넘었어요, 여러분. 안 되겠어요. 이러면 영상 편집에 진짜 저 1시간짜리 영상 편집 거의 3시간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할 게 편집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편집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 끊어야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요거는 더 많이 키워올게요. 그리고 쇼핑이도 어떻게 될지 빨리 결단 내려가지고 새로 잡던지 이걸 완성하던지 해가지고 돌아올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